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어대윤, 무야홍입니다. 네. 어차피 대선 후보 윤석열, 무조건 야권 후보 홍준표. 네. 이게 지지층에서 쓰는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선 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룰은요, 11월 5일 마지막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는 예를 들어 민주당 땡땡땡 후보를 상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방식인데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지 않아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역선택 문제 차원에서 논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얼마나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구체적인 문항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만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상 양자 대결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발표된 5개 여론조사 가상 대결 결과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결과는 이재명 후보 대비 윤석열 후보가 35.7%, 홍준표 후보는 31.02%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마다 오차 범위가 달라서요. 단순한 산술 평균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그 나머지 50%인 당원 투표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당원 투표는요,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응답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차이가 꽤 컸습니다. 윤 후보가 평균 50.24%, 홍 후보가 평균 31.68%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합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최종 결과는요. 네. 윤 후보 85.94 대 홍 후보 62.7입니다. 홍 후보의 요즘 지지율 상승세가 화제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예, 이번 분석에 포함된 여론조사들에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평균치는 홍 후보 31.36% 대 윤 후보 24.62%로 홍 후보가 앞섭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강세고 홍 후보는 주로 여권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권 지지자들이 한 여론조사 내에서도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야권 후보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택했을 거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야권 지지자로 한정해서 당원 투표 결과를 예측해 보다 보니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어대윤, 무야홍의 느낌표는 민지와 민준이 대결로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가 MZ세대를 여성 민지로 의완해서 이 청년층 공략을 위한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을 하자 홍 후보는 MZ세대에 남성 이름을 붙여서 민준아 민지 데려와라 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가 우세하게 나타냈지만 이 최근 검색 빅데이터를 보면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최근 홍준표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 후보 스스로도 인정하듯 젊은 여성들에게는 비호감 이미지가 아직 상당하죠.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2030 세대 남녀 표심 사이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오세훈이 이재명 닮은 꼴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지난 보궐선거 TV 토론이었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사안이 그 이재명 지사 과거 그 판결 내용하고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4월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시티 의혹 아시죠? 네, 제목은 기억납니다. 아, 이건 제목만 기억나십니까? 그 구체적인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중에는 인허가를 안 했다는 그런 말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이 서울 양재동에 복합 물류단지를 걸선하는 파이시티 사업은 2008년 서울시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009년 11월에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습니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사퇴한 게 2011년 8월이니까 이 파이시티 사업이 추진된 건
오 시장 재직 시절이 맞습니다. 오 시장은 2008년 국감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신경을 썼다고 말했고요. 최근에는 이 서울시가 2010년 파이시티의 양재동 일부 토지를 매각하는 개혁을 추진했던 계약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챙겨야 하는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오 시장 측 해명도요. 개입을 안 했으니까 기업이 못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최측근이 이 일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부지 변경 인허가를 따기 위해서 파이시티 대표가 로비를 벌였던 인사 중에 한 명이 이 선거 때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자 오른팔이었던 강철원 현 민생특보이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이 강 특보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짚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7대5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지사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 형사 기소를 한다고 해도 유죄가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오세훈이 이재명 닮은 꼴의 느낌표는 대응도 닮은 꼴으로 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압수수색 등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반발하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던 것과 닮았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허위 발언에 대해 본인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첫 번째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